대한공경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 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대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매 초보 가이드죠? 네,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매 초보 가이드,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5번째 시간이죠. 네, 지금까지 한 것은 1회는 법원 경매는 4차원의 세계, 부자로 가는 동아줄 같다. 요게 인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작하는 경매 신입생들에게 말하는 선배의 충고. 그 다음 3회는 법원 경매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4회는 돈은 좋은 것인가 좋지 못한 것인가. 예, 5회에는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법원 경매 초보 가이드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 기사가 하나 있죠. 이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사망이죠. 예, 네. 이걸 서거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떤 게 가장 기억나?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하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죠. 바로? 네. 그러니까 양김이기 때문에? 양김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두 별이었고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고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 자기 몸을 다 바쳤던 분이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단행했던 어떤 행동들은 김영삼 대통령 YS니까 가능하지 사실 DJ면 약간 못했을 수도 안 했을 거야. 금융실명제부터 해서 사실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는 거는 김대중 씨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못하죠. 안 했지. 못해. 그때 화해와 협력 해가지고 그때 됐을 때도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표였나?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화해하고 막 그랬었죠. 일부러 또 오히려 호남역 차별이 있네 없네라는 얘기가 그 당시 있었어. 근데 DJ 그러니까 YS가 잡아들이고 DJ가 풀어준 거예요. 그랬었죠. 풀어줬지. 네. 근데 YS는 그런 뭔가 일이 있는데 자기가 꽂혀서 하겠다 하면 그냥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그런 습성은 굉장히 그분이 그런 건 강해져. 자, 그다음 서진이는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제 감옥에 갔을 때 호감도가 한 90% 이상 상승했었죠. 아, 그랬었어? 네, 통계상 치수로 역대 그런 지지도를 보였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었나? 네, 90%까지 올라갔었어? 그런 적이 없었다고. 90%에서 퇴임할 때 3%로 3%? 퇴임할 때 좀 떨어졌죠. IMF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랬었죠. 결국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야. 그럼 먹고 사는 경제가 제일 우선이죠. 네. 오늘을 주제하고 참 부합하죠. 그렇죠. 자,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배나와 계획. 미안하게. 네, 요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는 6시 반에 버스에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새한국당? 신한국당? 그러고 보니까 신한국당, 새누리당. 주로 신자를 좋아하는구나. 새롭다라는 걸로 자꾸 옷을 개혁적인 입히네.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런 건데. 나중에 뉴가 들어가겠는데. 뉴 페이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동법 날치기 했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학교 대학생일 때 이제 학교에 보면은 신문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 그래서 신문을 이제 보다가 아침에 8시인가 이렇게 조간 신문을 보는데
노동법 날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사당 아무 비어 있었잖아. 그때 이제 한 6시쯤에 이렇게 버스로 태워와 그 의원들을.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의사당에 들어가서 통과시킨 경우가 노동법 날치기야.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날치기들이 되게 많았어. 나는 그게 기억나요. 변화와 개혁하고 날치기 사건. 뭐 IMF가 당연하게 너무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수많은 사고 났죠. 그런 것들이. 하나에 접근했던 거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라디오 들어보니까 하나회를 척결을 하다가는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로 진행을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옷을 벗겨버렸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도 그랬고.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뭐 사람은 공과 과가 있어도 어차피 이제 그 사망을 하면 별로 크게 뭐 탓을 할 일도 없고, 지금도 근데 댓글 보면은 그때 IMF로 나는 가정이 깨졌다 이런 사람들 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게 뭐 김영삼 솔직히 YS 정부 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사실은 누적된 것이 그때 터졌어. 그렇지. 터졌어. 박정희 때 굉장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각했었어.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쌓여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났지. 근데 이제 일종의 그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우리가 가족오락관 보면 폭탄 돌리잖아. 불 붙여놓고. 터지는 시기에 터질 때 받은 겁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그 당시 강만수가 재정경제부 장관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이 되게 그 사람이 탓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당시에. 그게 정말로 그 지금 그분 김제 뭐더라? 뭐가? 그 경제부 장관 강만수? 재경부 장관했던 아니 이제 그때 말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니 전두환 대통령 때죠. 아웅산 그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 거기서 죽었어요. 그 경제를 맡고 있던 분이.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리 좀 그 막가파여도 그 사람 그 김재현이구나 그분이. 쳐봐 김재현. 아웅산 폭탄 때려. 근데 아웅산 김재현 치면 나오잖아. 해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괜찮았고 잘했던 사람이거든 경제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만약에 안 죽었으면 우리나라에 IMF 안 왔다는 말도 있었어. 그런 말이 있다고? 아웅산 사태가 그래도 80년대 초반 아니야? 그치? 그잖아. 아웅산 폭탄 때려. 아니 정확히 그때 아마도 당시 이런 말들이 있었지. 이슈를 돌리려고 이렇게 자작극을 했다. 그 얘기 알아?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했는데 그 아웅산 현장에 가는데 몇 분 차이로 늦게 갑자기 행사 일정이 늦춰졌고, 그래서 대통령 일행만 몇 분 차이로 도착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 41명이 사망했네. 범아웅산요.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시던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언급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요. 자,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각자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경매를 선택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재테크죠. 재테크를 누군가든 다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직업 본업에서만 어떤 수입으로 사실 생활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어떤 새로운 잡을 찾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투잡, 쓰리잡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더 뭔가 더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돈을 잘 버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그 시간, 그 노력을 투자해서
그 투잡이든 쓰리잡을 하면서 버는 어떤 수익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익이냐면 사실 또 그 만족도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아 이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매만큼 4차원으로 가는 세계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자기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다들 원하는 돈 버는 수단으로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경매를 좀 배우는 꼭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듭니다. 어차피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근데 재테크를 하는데 법원 경매가 돈을 버는데 탁월한 어떤 성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선택해라. 네. 그럼 탁월한 성능이 없다고 말하는 놈들도 있잖아.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자, 그 서진이도 얘기를 해보지.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제 경험, 저 초기에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버리가 시원찮았어요. 저 외벌이이기도 하고, 사실 경매를 처음에 알지는 못했었고, 왜 그 좋은 걸 몰랐어?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죠. 대부분 부동산을 공부하면 부동산은 돈 버는 걸 안 공부하고 학문을 파더만 공부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걸 극복하긴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돈이 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한 거야? 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거? 그 동기 유발된 게 엊그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기준이 보통 500에서 600 한 달에? 그게 중산층이야? 네. 중산층으로 생각한대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중산층이 이하고. 진짜로? 야, 많이 올랐다. 프로티지가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10년간 월 500을 번다는 얘기는 연봉 1억인데 8천 정도? 8천? 중산층이라는 그 연봉 8천, 7천이 중산층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삼성에서 완전 상위급 외에는 거의 다 별 볼 일 없는 거네. 하루층이네. 어쨌든 300 초반을 받았던 저로서는 애가 이제 둘이고 하니까 답이 없었어요. 답이. 3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안 그래? 아, 만 원짜리가 300장이나 되잖아. 이제 300이 되려고 하면 10년 내내 300은 아니었고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저는 보니까. 60부터 시작했으니까 까마득하죠. 300 된 게 얼마 안 되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이 없었어요. 뭐 주식 공부도 한번 해보려고 기웃거려 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일단 무작정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경매를 발견하게 됐고 발견하자마자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료 강의를 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시발점이 그러니까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가지고 없는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경매 못 한다는 얘기도 있다. 저는 없이 했어요. 없이 어떻게 했냐고 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위조지표를 찍었다 그러지. 사실 돈을 빌리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었어요. 직장인이었고 돈 관계가 그렇게 뭐 빌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1, 2천씩 이렇게 빌리려고 해도 친한 친구들조차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생각해낸 게 2, 300만 원씩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빌리자. 2, 300씩 빌리자? 여러 명에서 숫자 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훌륭한데? 그래서 모아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공부하면서 초기에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뭘 보고 경매는 도전한 거야? 뭘 보고? 그거 하나죠. 그 책에 쓰셨잖아요. 책에도 있고 이제 무료 강의도 보면 그냥 저는 단순히 그 집주인이 되고 싶었고 그 월세로 인해서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이 길이 일단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길.